내 마음을 알아야 세상 속에서 나답게 설 수 있습니다. 나와 세상을 잇는 마음의 이야기.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통증 때문에 시험 준비와 취업에 빨간불이 켜졌어요. 박사님 도와주세요 하는 상담 사연이 온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황심소 통증 시리즈를 보고 저희 문제도 상담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고민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회계를 전공하였고 대학은 졸업은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어떤 직장에 취업하기보다는 회계사가 되는 것이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진로를 설정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좀 막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막연했고, 근데 그때는 막연하다는 게 모르고 본인 마음이 안정적인 거에 쏠린 거고, 회계사가 뭔지를 몰랐다는 거죠. 회계사 시험 공부를 시작하면서 목과 어깨의 통증이 극심해졌고, 병원에서는 이대로 계속 지내다가는 목 디스크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회계사 시험 공부를 시작하면서 목과 어깨의 통증이 극심해졌다는 건 뭐예요? 본인이 이 회계사 시험 공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지가 지금 시험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취업이 안 되는 거는 본인 통증 때문이에요 라고 하는 이 상황이 되는 거죠. 내 마음이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건 너무 싫은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꾸역꾸역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알아챈 몸이 지금 으아 하는 절규를 보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무슨 이 만화도 아니고 그림 같은 거 뭉클히 절규를 보내는 거, 이것이 통증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병원에서는 이대로 계속 지내다가는 목 디스크가 될 수 있다는, 아니 지금 목과 어깨 통증이 심하니까 그게 목 디스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통증이 심하면 목 디스크, 통증을 견딜 수 있으면 그냥 스트레스가 심한 거, 이런 수준의 환자의 몸을 진단하는 의사라는 거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의사 선생님의 고충도 이 처음 사연, 수영과 물리치료, 카이로프랙틱을 반년 이상 시도했지만 나아지기는 그냥 오히려 통증이 더 심했습니다. 그렇죠. 자기 마음의 문제, 자기 마음이 뭔지를 알지 못한 채로 억지로 통증을 몸의 문제로 본인이 스스로 괴롭히면 지냈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분 WPI 프로파일 보니까 이분이 진짜 인내력도 있으시고 성실하시고 참 심리적으로 안정된 참 멋진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분이 여성이면 진짜 참 너무 멋있는 분이시고 남자도 참 매력적인 분일 거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너무 착한 분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원래 불안과 걱정이 많은 제가 그런 성격 탓에 시험에 대한 부담과 압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책하고 몸이 아픈가 생각했는데, 시험에 대한 부담과 압박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책하고 몸이 아픈가 생각했는데 사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요, 본인은 웃자라고 내가 시험을 봐야지, 자기 스스로 이 시험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지낸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는 본인이 스스로 큰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는 것, 또는 자기 자신이 능력이 없어서 저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 용서해 주세요, 소자는 부모님의 기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자기는 도저히 그렇게는 될 수 없다라고 믿는 죄책감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봤더니 일자가 된 목뼈를 보면서 일자뼈입니다, 이래서 문제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거북이뼈처럼 휘어져 있으면 또 의사는 거북뼈라서 문제예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그냥 본인이 설명할 수 없는 통증에 대해서는 그냥 뭐든지 눈에 보이고 평균에서 벗어났다라고 싶으면,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성인이 되면 일자, 꼿꼿한 일자뼈가 아니라 굽어지는 목뼈가 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거든. 소나무 보세요. 소나무가 전나무처럼 아주 꼿꼿하게 돼 있으면 그 소나무는 아무도 소나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근데 이게 다 소나무인가?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토종 소나무라고는 안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의사들이 엑스레이 사진이나 뭐 통증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 항상 구부러지면 구부러졌어 문제고 똑바로 있으면 똑바로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뭐냐 꼭 저희 심리적인 요인 때문만이 아니라 진짜 몸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네, 본인이 지금 사실은 이 프로파일을 봐도 심리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단지 이분같이 섬세하고 예민한 분은 과도한 이 심리적 압박이나 부담감을 가지지 말고 본인이 뭐 시험 공부를 하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회계사 시험을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너가 회계사 시험을 왜 공부하려고 하니? 라는 질문부터 먼저 던지게 돼요. 그러면 제가 좀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얘야 안정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하고 회계사 생활을 하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너가 회계사 시험을 공부해가 안정적인 삶을 살 게 아니라 돈 많이 버는 회계사하고 결혼을 하든지 하는 것이 더 안정적일 거야. 이렇게 차라리 이야기해 주는 게 더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심리적인 요인이라는 게 뭔지조차 모른 채로 이 자기 마음을 읽지 못하니까 그냥 통증이 심리하고 인간이 있다는데 나는 심리적으로 안정된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지내는 거죠.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통증이 처음 시작된 것은 몇 년 전 학점을 잘 받아야겠다는 압박에 시험 기간에 무리하게 공부할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무작정 외우기만 했기 때문에 더 압박을 느끼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맞아요. 이런 분들은요, 공부를 하더라도 본인이 뭔가 알아가는 즐거움, 또 자기 자신이 좀 더 나아지고 자기가 뭔가 세상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뿌듯하다는 느낌, 또는 세상이 참 평화롭고 안정적이에요 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하면서 공부하면 할수록 더욱더 불안이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그 불안을 자기가 스스로 의식을 하면 좋은데 본인은 참 성실하게 열심히 잘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거 불안조차도 자기가 부정을 해. 그러면 온몸이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통증이 지금처럼 극심하지 않았고 하루 10시간 정도 공부를 하여 학교 성적도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 10시간 공부해서 학교 성적 못 받으면 진짜 머리 나쁜 애겠죠. 그런데 10시간 공부해서 학교 성적 잘 받을 수 있다는 걸 봐서 이 친구는 머리는 보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안타깝네요. 토익도 그렇게 공부하여 원하는 점수를 받았다. 근데 이 친구가 머리가 좋은 친구라면 10시간 공부는 이거는 과유불급의 상황에 대한 자기를 학대하는 짓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 알겠죠? 네, 의무감에 하는 공부가 불안을 불러온다. 이분 진짜 그동안 햇소리를 하다가 진짜 너무나 이 정리를 잘해주시는 댓글을 달았네요. 멋있어요. 네, 많은 햇소리를 하다 보면 간혹 한두 마디는 쓸만하다. 이런 거를 온몸으로 보여주시는 댓글 다시는 분이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사연은 또 계속됩니다. 문제는 회계사 시험 공부입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하여도 최소 2년 이상 걸릴 텐데 지금 같은 상태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는 어떤 로스쿨 학생이 저한테 이 너무너무 로스쿨 공부하는 게 힘들어서 몸이 아파서 휴학을 할까요? 자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담을 왔을 때 거의 비슷하게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를 해서 제가 2년밖에 남지 않는 이 변호사 시험에 어떻게 제가 합격할 수 있을까요? 박사님,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요. 이야기를 할 때. 네, 말 안 해도 그 친구가 롬앤 매뉴얼 프로파일을 아주 확실하게 보인다는
있다는 거 여러분 벌써 짐작하실 수 있죠? 그래서 본인이 휴학을 해서 조금 건강을 돌봐야 되지 않겠냐고 그 상담 사연을 가지고 온 그 친구를 상담을 했을 때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기 마음을 모른다라는 게 자기 나름대로도 정답까지 정해놓고 저한테 상담을 받어 왔어요. 병원에 가도 어떤 의사도 자기 이 몸이 아픈 거를 제대로 병이라고 진단도 안 해주고 한의원에 가가 보약도 어머니가 열심히 사서 먹었는데 효과도 없고 그래서 저를 찾아왔대. 그렇구나 얘야. 네. 그런데 이 사연은 계속 사연부터 끝내야 되죠. 참 이 사연 언제 끝내려나. 시험에 붙어도 뭐하냐. 좋은 직장 들어가면 뭐하냐. 통증 때문에 몇 시간 앉아 있을 수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지금은 회계사 시험은 거의 포기한 상태이고 취업을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이미 졸업하고 취업한 친구들이 야근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속으로 헉하게 됩니다. 네. 드디어 이 친구가 이제 조금씩 본인이 자기 아픈 몸을 통해 가지고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상황을 통해 가지고 조금씩 본인이 알기 시작하는 거죠. 알아나가기 시작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뭘 알아나가? 자기가 처한 상황 그리고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금씩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자책이라기보다는 자학하는 마음이죠. 이렇게 아픈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불안하고 나날이 좌절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책상에 앉아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유튜브 영상을 이것저것 보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고요. 불안해질 때마다 먹는 것으로 채우고 운동도 점점 하지 않게 됩니다. 자학하다가 이걸 이제 자기 몸을 자해하는 상태로 넘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도 찌고 하루 종일 찌부덩한 느낌이고 생활은 더 악순환이 되는 것 같고 좌절감은 그만큼 더 커지고요. 졸업은 다가오는데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쩌면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20대 30대 젊은이들이 겪는 마음이 원단으로 표현된 사연일 뿐이에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읽지 못하니 거의 인간이 보이는 모습을 마치 자신만의 특별한 문제로 착각하는 이런 황당한 일이 있고 법으로서 그거를 단죄를 하겠다는 대체 뭔 짓을 하고 있는가 그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프로파일 참 보면 참 마음이 아름답시고 참 멋진 마음을 가진 이분이 스스로 이렇게 자책하고 자학하고 자해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사연 보내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아픔, 통증은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느끼는 것이고 인간의 마음은 신체 기관 속에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기에 마음을 과학으로 연구하는 심리학에서 마음을 뇌나 신경과 같은 신체 기관의 일부로 보는 것은 심리학 스스로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심리학이 만일 마음을 치료한다고 하면 말 그대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마음이란 곧 뇌라고 주장하며 몸을 다루는 의사를 쉽게 찾게 되는 상황이 되고 말겠죠. 마음의 아픔을 치료해준다고 할 때 마음, 영어로 mind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마음은 인간이 살아있을 때, 인간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 의식할 때 가질 수 있는 어떤 믿음이랍니다. 바로 그것이 아픔에 대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장기화된 위기감으로 모두가 지쳐가고 힘들어하는 시기. 이럴 때일수록 더욱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용기 내어 변화를 만들고 발전, 성장하기 위한 출발점은 나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의 사람인지,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할 때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자신을 뚜렷이 할 때 두려움 없이 내 마음을 알아야 세상 속에서 나답게 설 수 있습니다. 나와 세상을 잇는 마음의 이야기, 황상민의 심리상담소.